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징역이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3가지 혐의 중에 2가지가 무죄였어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여론조사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현재 오세훈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선고는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오세훈이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다가 오늘 재판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계속 대장동 재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거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매우 제약을 가하는 그 일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10시부터 6시, 심하게는 막 7시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같은 경우에 이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선거를 진행을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재판이 3월 18일 그리고 20일 날 명태균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기사가 나올 게 많네요. 선거 시즌 내내 리스크겠군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났다고 해도 그 결과가 장담 못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시장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피선거법 박탈이 5년간 진행이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는 오세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아도. 왜 그러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지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 박탈은 대법원까지 가야지 나오지만 그러나 이러한 재판 자체가 서울시장 후보의 엄청난 리스크고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막 기사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으로 좀 오늘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강철원 씨가 이 선거나 관련된 여론조사를 받게 되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전달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사업가 김한정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오세훈과 만나게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전달을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경영 씨가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요. 명태균이 야, 너 시장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세훈이 저 시장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뭘 도와주면 됩니까? 라고 명태균이 물어보자 오세훈이 저는요 나경원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 조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 되고 싶어서 명태균을 찾았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한테 건너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세훈은 오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부탁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김한정 씨에게 돈을 대신 대납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한정 씨가 5회에 걸쳐서 명태균 씨 그러니까 강혜정 씨 통장에 5번 입금을 해요. 가격표를 보면 1,000만 원, 550만 원 해가지고 총 3,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뭐라고 주장하냐? 명태균을 받는데 너무 궁핍하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있는데 학원비라도 하라고 돈을 줬다는 거야. 아, 돈을 줬는데 명태균이 너무 궁핍해 보여서 줬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준 것이다. 두 번째, 명태균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후원해 준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오세훈은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휴대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저 그런 거 받을 수는 있지만 활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 씨를 찾았고 여론조사가 오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에 향하는 금품과 돈을 준 게 맞냐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본인은 지금 학원비나 궁핍해서 줬다고 하지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있는 거네요.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 팩트예요. 객관적인 사실. 그게 중요한 거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이 피고인이에요. 강철원 씨, 그리고 김한정 씨, 그리고 오세훈 씨, 이렇게 세 명이 피고인인데 이 중에서 강철원 씨는 누구냐? 당시 수행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김한정 씨는 명태균을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김한정은 오세훈의 정치적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한정이나 강철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캠프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해주고 3,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론 조작이 필요하잖아요. 현재는 오세훈 씨가 나경원한테 여론조사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경원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선택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표변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500명 정도 예를 들면 했다라고 하면 1000명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답 결과를 조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나경원 씨를 지지합니다를 바꾸는 거예요. 오세훈을 지지한다라고. 이거를 계속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점차 나경원을 이기는 그림을 결과 보고서로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뭔 내용?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이 여론 조작이 필요하냐 캠프에 필요하지 않냐 이거를 변호인들이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 여론 조사가 캠프에 필요하냐? 내가 봤을 때 하나도 필요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필요 없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비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이 여론조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김대호와 강지호 이런 일반인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내부 캠프만 보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경원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여론조사가 조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략으로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캠프에서는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가지고 강혜경 씨가 등판을 해요. 아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초대를 해가지고 비공표용이지만 텍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호인과 강혜경 씨가 왔다 갔다 이 공방이 오가요. 그런데 이거를 딱 끊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비공표용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작된 여론조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영우 부장이 강혜경 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변호인 측 주장이 맞다라고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첫 재판부터 갈래가 잡혀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의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은 예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들으면서 딱 상상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측 변호인들은 이 명태균으로 받은 나경원 지지를 오세훈 지지로 바꿔서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게 만든 여론조사를 비공표용인데 외부로 공개하는 용이 아닌데 이걸로 무슨 이득을 보겠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 특검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냐면 명태균 씨가 특정 후보를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누구한테로 가요? 김건희한테로 가요.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구워 삶아서 윤석열이 내가 해주라 하는데 말이 많네 해서 윤석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역학구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공표되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이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의 증거물이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조영우 부장판사가
에이, 무슨 조작된 여론조사를 캠프에서 받아들이면 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또 끊어주려고 한다고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었을 때 과연 조영우 부장만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징역이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가 무죄였어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여론조사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현재 오세훈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이라든지 이준석 같은 경우에 완전 수뇌부였었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 전체적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정당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지금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재판에서 강혜경 씨는 오세훈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끊임없이 강혜경 씨를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술 계속 바꾸고 있다. 초기에는 너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작했다며. 근데 왜 지금은 왜 오세훈이 지시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강혜경 씨를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 보니까 공익제보자 1호더라? 근데 이거 공익제보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니까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측이 먼저 제안을 했네? 공익제보자를? 그리고 내가 너 보니까 국정감사도 그것 때문에 출석을 했고 뉴스타파 인터뷰도 했었고 권익위 간담회에서 의원들 만났잖아. 너 이러한 행보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진술하는 것 자체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파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6월 1일까지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민중기 특검이 맡고 있거든요. 특검법에도 6개월 이내로 마치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선고는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오세훈이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다가 오늘 재판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3월 18일 날 명태균 증인신문을 하고요. 3월 20일 날 명태균과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재판 방향 자체를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실제로 이 조작이 된 내용들이 캠프에 실효성이 있는가. 근데 제가 오늘 말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랑 대우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성격. 진짜 이 3,300만 원 명태균이 불쌍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 비용으로 준 것이냐. 그리고 강혜경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혜경 씨가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실관계를 말해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